안녕하십니까. 세종 롯데공인중개사 정진숙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요.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 보내고 계시죠? 저는 사무실에서 오늘 낮에 조금 업무가 바빠서 이제서 지금 영상 찍고 가려고 지금 찍고 있는데요. 날씨가 크리스마스인데 날씨가 갑자기 굉장히 추워져서 다들 조금 놀라셨을 것 같기도 하고, 생각보다 지금 저도 밖에 나갔다는데 굉장히 춥네요. 추운데 건강 유의 잘 하시고, 오랜만에 부동산 중개업 관련된 영상을 한번 찍어 볼게요. 이 부동산 중개업 실무 노하우, 지금도 계속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운 게 이 부동산 중개업인 것 같아요. 오늘도 어떤 분 전화가 왔는데, 계약금 100만 원 넣는데, 다른 임대 조건이 있는 것 같아요. 그 임대 조건이 있는데, 거기서 임대인이 계약금 중도금조로 제시하는 금액이랑 이런저런 얘기가 있어서, 그런 거를 서로 협의하는데 이제 부동산이 조금 원활하게 처리를 못 해주시는 것 같은 부분도 있었고, 이제 이게 제 지인인데 제 주위에 계신 게 아니라 조금 서울에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처리하는 방법이나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미숙함이 있어서 답답하다고 저한테 연락이 와서 제가 이렇게 잘 얘기하고 이렇게 진행을 하라고 설명을 해주기는 했는데, 이게 하면 할수록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은 일이 이 부동산 중개업 업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도 여기 세종에서 분양권 이제 시장이 끝나고 나서 입주하는, 이제 그동안의 매매가 계속 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준비되는 게 이제 입주하는 시장이잖아요. 그 입주하는 시장의 얘기들을 좀 한번 오늘은 해드려 볼게요. 세종은 신도시다 보니까 대단지 아파트 입주하는 물량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0년까지 개발 지금 2단계가 완료가 됐고, 앞으로도 향후 10년 동안은 계속 아파트 입주장이 있을 겁니다. 이제 분양권 전매는 안 되지만 입주장이 있음으로 인해서 부동산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시장이 있다는 거는 다들 알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아파트 입주장에 맞춰서 상가를 구하고 거기 상가에 들어가서 업무를 하게 되면 일들이 이제 계속 있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요즘은 어떠한 현상이 있냐면, 입주장이라는 건 분양권 상태에 있던 아파트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잔금을 치르고, 그 잔금 치르는 부분에 맞춰서 매매도 하고, 아니면 전월세를 맞추기도 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매매보다는 전월세일이 좀 많이 있고요. 그 전월세일 많이 하면서 그에 더불어서 이제 매매도 진행이 되는 시장이 있는데, 그 매매 진행되는 시점에서는 지역이 투기 지역이나 조정지구 아니면 양도세 부분이나 아니면 전매 제한에 걸려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매매일이 많은 거는 아니고, 등기 치고서 매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특별한 저기는 없는데, 이제 기타 지역 같은 경우는 그 2년차 지난 시점에서 양도세,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한 분은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2년차 되는 시점에 양도세를 일반세율로 계산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부동산 말만 믿고 계약을 했는데 딱 일주일이 부족한 2년차였던 거예요. 이분은 1년밖에 안 된 상태로 양도세를 44%, 2년 지나면 기본세율로 해서 양도금액이 많아서 매도가 굉장히 중개업자를 힘들게 했던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날짜를 좀 정확하게 입주장에서 일하시려면 좀 공부를 하시고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입주장이라는 건 아파트 준공하면 상가도 그때 같이 준공이 돼서 같이 동시에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상가들 들어가시는 분들이 준공 딱 떨어지고 나서, 그러고 나서 들어가셔서 보면 실질적으로는 일을 할 업무들이 거의 절반 이상은 다 나갔다고 보셔야 돼요. 대단지로 큰 단지가 아닌 이상은 거의 그렇다고 보셔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파트는 입주하기 전에 사전점검이라는 걸 합니다. 이 사전점검은 입주 한 달 전, 한 달 전, 조금 더 여유 있게 한 달 반 이전에
입주를 하기 일전에 사전 점검을 하는데 그 사전 점검 때 벌써 현장에 다 와서 집을 다 점검을 하시면서 그때 임대를 놓을지 매매를 할지 모든 부분이 그 주위에 있는 부동산들하고 다 이루어지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물량이라든가 그런 거 접수를 다 받고 나면 그 한 달 사이에 주위에 있는 부동산들이 일을 다 해요. 그럼으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조그마한 단지로 아파트를 입주장을 한다고 하고 들어가시게 되면 주위에서 미리부터 준비를 하셔서 입주하기 한두 달 전부터 미리 준비를 하셔서 그분들하고 계속 연락을 하고 소통을 하고 그러면서 그 상가가 준공이 나면 그때 들어가셔야지 상가 준공과 아파트 준공과 동시에 같이 들어가시게 되면 내가 입주장을 하러 들어갔는데 실질적으로 물량이라든가 그런 게 다 빠져나간 상태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양이 조금 작다는 거를 조금 인지하시고 기존 도시는 상관이 없겠지만 신도시는 그런 현상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조금 잘 살펴보시고서 들어가시면 될 것 같고 이제 세종은 그게 조금 심한 지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요즘은 기존 시장으로 2년차 돌아오는 아파트에 많이들 입주하시는 것 같아요. 부동산들을 개업을 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들어가시는 분들도 많으시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보시고 부동산 이제 창업을 하시고 나서 공부라는 걸 계속 하셔야 되는데 제가 받았던 교육은 부동산 영업 마케팅 네오비 중개 실무였습니다. 거기에서 인터넷으로 할 수 있는, 핸드폰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업무를 저희한테 가르쳐 주셨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손님들한테 신뢰감이라든가, 그리고 손님들한테 적어서 메모해서 주던 걸 모든 시스템화 시킬 수 있게끔 방법과 노하우를 배워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부동산 영업 마케팅 네오비 중개 실무를 많이 그 교육을 받음으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이제 일하는데 되게 편하게 즐겁게 일을 많이 할 수가 있었고 업무 분야에서는 상가를 하시게 되시면 저는 명품 상가 중개 실무라고 최현철 교수님이 강의했던 강의를 들었는데 거기도 되게 현실적인 얘기를 참 많이 해주시고 실질적인 중개 업무 관련된 사례 위주로 일을 하시다 보니까 얘기를 해주시니까 굉장히 많이 와닿았었어요. 그래서 그냥 부동산 강의만 하시는 분들의 강의를 듣게 되면 그냥 진짜 말대로 책에 있는 내용이 들어오는 거고 실무 경험과 현장 경험이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이제 어떤 부분이 부족하고 어떤 부분이 아쉬운 점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필요한 부분을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우선은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이런 두 가지 교육을 좀 받으시고 그러고 나서 업무를 하시면서 교육을 받으시기 때문에 바로바로 현실적으로 업무 적용이 가능하시고요. 이 교육으로 인해서 또 파생되는 효과들이 굉장히 있습니다. 부동산 영업 마케팅 네오비 같은 경우는 여기에 또 독서 모임도 있고요. 그리고 또 독서 모임과 더불어 운동으로 하는 마라톤 클럽도 있고요. 각자 다양한 그 다음에 계속 내용의 질이 업그레이드가 되기 때문에 재수강 그것도 가능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서울에 가서 교육을 받았지만 대전 세종에 올 때마다 계속 저는 업그레이드 강의를 항상 열심히 시간을 내서 찾아가서 들었던 것 같아요. 재수강. 그러면 마음 다잡는 데도 조금 좋고 그런 부분에서 이 두 가지 강의는 꼭 추천해드리고 싶고요. 이 강의 좀 열심히 들으시면서 같이 공유도 하고 일도 좀 같이 하시고 여기 있는 분들하고 저희는 지금 벌써 끈끈한 정이 있어서 서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친분 관계가 굉장히 끈끈하다고 할까요? 그러면서 서로 같이 도와주는 사업 파트너가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교육받는 사람들끼리가 제일 힘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교육이든 이거를 꼭 받으시라는 건 아니지만 어느 교육이든 같이 받으셔서 그 교육 받으신 분들하고 즐겁게 업무를 좀 보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 부동산 영업 마케팅 중개 실무나 명품 상가 중개 실무는 제가 댓글로 카페를 달아 놓을 테니까 카페를 올려 놓을 테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점검해 보시고서 교육 받으실 수 있으면 받으세요. 그리고 이거 이외에
많은 교육들이 있으니까 거기서 받으셔서 그분들하고 유대관계, 동기, 공부할 때의 동기는 굉장한 힘이 되거든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업무를 하시면서 같이 서로 힘들고 불편한 부분, 거기 외에 교육은 공인중개사 동기들하고의 차이점이 교육 같은 경우는 1년 공인중개사 바로 딴 사람부터 시작을 해서 30년 배타량 됐던 분들까지 그 선배 일을 해봤던 사람들끼리 교육 받는 분들의 수준이 다 틀리세요. 그리고 지역도 틀리시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2년차 되신 분, 5년차 되신 분, 뭐 7년차 되신 분, 10몇 년차 되신 분 다 틀리시기 때문에 그 오래되신 분들만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동기분이면 같이 공부를 했던 분이면 누구나 그걸 다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 나눔을 바탕으로 해서 후배들이나 자기보다 조금 같은 동기분들을 도와주는 거, 그런 거를 많이 이제 얘기들을 하시기 때문에 서로 도움받을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고 저 또한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교육을 어느 교육을 딱 꼬집어서 말하자 하면 사실은 저 두 개는 제가 받았던 교육이기 때문에 다른 교육은 사실은 받을 상황이 안 되고 받을 시간이 없어서 못 받았거든요. 근데 이 두 개 교육 받은 걸로 인해서 저는 굉장히 그 같은 동기애를 많이 느꼈고 저보다 오래되신 분 찾아가서 또 제가 답답하고 힘들 때마다 얘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하시다가 힘드시고 그러면 연차가 틀리기 때문에 분명히 배울 게 많을 거예요. 그런 분들하고 같이 공유하시고 또 나름 또 연차가 짧으신 분들은 짧으신 분마다의 장점이 있으시고 또 배울 게 또 있어요. 그래서 같이 서로 공유해서 윈윈해서 이렇게 잘 지낼 수 있는 방법은 일을 하면서 공부를 하시는 방법. 거기 교육장에서 만난 분들이 제일 좋고요. 아파트 그렇게 해서 좀 그거를 조금 활용하셨으면 좋겠고 입주장 하러 들어가시는 분들은 조금 진실되게 그렇게 이제 조금 성의 있게 키도 좀 뽑아주시고 이제 그 저기 하는 방법을 좀 정확하게 인지하셔서 임대인 또는 임차인들한테 정확하게 얘기를 해주시고 정확한 정보를 잘 설명을 해주시면 그분들은 항상 제 명함과 제 전화번호는 핸드폰에 저장이 돼 있으면서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연락이 오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인맥이 계속 늘어나고 그렇게 하면서 업무의 질이 늘어나고 업무의 양이 늘어난다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너무 큰 욕심을 막 입주장 가서 막 일을 많이 하다 보면 약간 그 손님들한테 약간 그 손님들한테 뭐라고 하죠? 잘 챙겨드려야 되는데 못 챙겨드리는 부분이 생길 수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그런 거 잘 감안하셔서 계획을 잘 짜셔서 좀 많이 공부하시고 아셔서 전화라든가 핸드폰이라든가 PC로 이런 것 저런 거를 다 활용하셔서 그분들한테 조금 입주하시는 절차라든가 그런 거 잘 설명해 주시고 그분들한테 불편함을 주지 않으면 2년 후 또는 1년 후 그 매물은 제 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하나 밟아서 일이 진행이 되는 거지 이게 어느 순간 한 장에 가서 한 번에 뭐 계약서 몇 개 뽑았다고 해서 그분이 과연 성공하거나 잘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하나 조금씩 차근차근 다지시면서 일을 하시는 게 이 부동산 중개업의 제일 중요한 업무인 것 같습니다. 지금 사실은 부동산 일이 세종도 그렇지만 다른 지역도 녹록지 않게 조금 어려움이 있어요. 근데 이 시기를 또 나름 이렇게 돌팔구를 찾아서 잘 하신다고 하시면 또 이 시기 넘어가고 나면 또 내가 그만큼 노하우가 쌓아지고 경력이 쌓아지면서 또 매출이 더 늘어날 확률은 굉장히 많이 있으니까 조금 어렵고 힘들더라도 내가 조금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교육을 받아서 활용을 잘해서 보강을 시키는 시기로 보시고 조금 힘든 시장이지만 그래도 포기 안 하고 좀 많이들 이 일을 계속 연이어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가장 제가 봤을 때 안타까운 게 계약이 조금 안 나왔다고 해서 금방들 포기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으시더라고요. 그렇게는 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조금 꾸준하게 내가 기간을 정하고 얼마의 시간을 잡고 하루에 한 달을 어떻게 잡고 하루를 어떻게 잡고 해서 매일매일 뭔가를 조금 발전하고 성장할 수 있는 뭔가를 좀 하시면서 이 일을 계속 진행하면
저같이 저는 항상 공부를 하면서 일을 해서 그런지 항상 한가한 시간은 없었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쁘게 지내다 보면 이렇게 시간이 15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고, 그거에 수반했을 때 저한테 무조건 이게 많은 경제적인 이익은 따라왔던 것 같습니다. 이거를 좀 감안하셔서 우선 조금 돈이 안 되더라도 돌파구를 조금 생각을 해보시고 같이 찾아서 꼭 해봤으면, 또 오랫동안 계획했던 기간 동안에 일을 좀 많이들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오늘은 좀 들었어요. 사무실 이제 옆에서 조금 일이 잘 안 된다고 빼는 사무실을 보니까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크리스마스 이브날이니까 즐겁고 행복하게 지내시고요. 제가 조만간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메리 크리스마스!